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볼 건데, 설 마지막 날에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신성 델타 테크 어떻게 하면은 매도가, 목표가를 잡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신성 델타 테크가 지금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라고 좀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매에 참여한 이런 구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단에서 보시면 프로그램 순 매수 금액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쓰는 주체가 누구예요? 외국인이랑 기관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잘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외국인이 주로 많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떤 흐름이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첫 상승 이후로, 첫 상승 때랑 그리고 첫 상승 이후로의 어떤 프로그램의 개입이 달라졌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실 텐데, 손을 올려놓고 보시면 이게 158억 그리고 229억 200억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단타 치고 나가고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4일날 이석배 교수와 김현탁 교수의 발표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3월 4일 이전까지는 최대한 외국인들이 드리블을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주가를 견인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분봉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눌리는 자리가 어딘가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어놨던 선인데, 예를 들면 109,000원 구간을 보시면 고점이라고 해서 저항으로 작용한 게 좀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돌파를 했고, 이 다음번에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109,000원이 분명히 지지로 한번 작용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저항이었던 구간이 지지로 바뀌고, 그리고 다시 저항이었던 구간이 저항으로 또 작용하는,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프로그램이 주가의 변동에 기가 막히게 관여하면서 어떤 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무서움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를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코스피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나요? 한미반도체 상한가 같죠? 한미반도체 상한가 갔는데 프로그램이 무려 800억 가까이를 때려 박으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게 저번 주 목요일 날 한미반도체 프로그램이 매매한 내역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검은색 선이 프로그램이 산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면서 주가가 초록색인데 마찬가지로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확인이 되시죠? 완전 싱크로가 돼서 주가와 프로그램이 일치하게 움직이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건데, 한미반도체가 무려 시가총액이 7조 6천억짜리 기업입니다. 이거를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요? 프로그램이. 얼마를 사서? 800억을 하루에 때려 박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프로그램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고, 지금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이 관여를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고 외국인들이 이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날도 보시면 사서 올려놓고 나면은 개인들이 또 받아주고 계속적으로 주가를 견인하면서 위로 드리블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참 돈 벌기 쉬운 시장인 게, 무지성으로 사서 계속적으로 올려놓습니다, 주가를. 그리고 그 다음날도 장 초반부터 분위기 형성해서 더 올라갈 것처럼 몇 번만 질러주면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견인해서 올려주고 본인들은 단타치고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특징이 뭐예요? 신고가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3조짜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를 좀 더 목표가를 높게 보면서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전에 올랐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떤 구간에서부터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관여를 했냐면, 바로 이런 구간, 상승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도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안돼 하면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도 돌아오면서 6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기가 막히게 타고 가면서 지키면서 어떤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고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그래서 고점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긴 꼬리 음봉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발생하는 날에 우리가 튀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오버슈팅 구간이 어려운 이유가 각도가 이렇게 다르게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신성 델타테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막 갈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기 시작하면 3월 4일 이전에 그런 현상이 한 번쯤은 일어날 거고, 이렇게 연속으로 상한가 혹은 장대 양봉, 20% 이상의 장대 양봉이 계속적으로 출현하게 되면 사람들이 초전도체가 됐구나 하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때 어떤 캔들이 발생해요?
있잖아요. 이런 긴 꼬리 음봉이 발생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평범하게 가던 주가가 뾰족 솟으면은 오버슈팅이 나오면 돌아왔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통통 튀는데 점점 올라가는 각도가 날카로워지니까 마지막 구간에서 그 큰 에코프로가 19%를 상승했다가 음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9%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음봉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고, 고점 대비해서 심하게 무너뜨리면서 이런 쌍봉 패턴, 이렇게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프로그램의 관여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최전성기 시절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긴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오버슈팅 구간에서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그러면 신성델타테크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을 지켜주면서 최대한 주가를 드리블해서 3월 4일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주가를 올릴 건데, 주가를 올려놓고 우리가 세력들이랑 같이 엑시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그 불꽃놀이의 끝에서 시가를 이탈하는 패턴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렇게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고 있을 때 갭이 뜨는 날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쓰는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먼저 일단 그날 사놓은 다음에 시간의 거래에서 한 3-4% 가까이를 상승시켜서 갭을 띄운 양봉을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이걸 시가까지 밀어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갭든 긴꼬리 음봉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엑시트하는 게 수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룰에 의해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까지 우리가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분봉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우리가 11만 3천원 10만 9천원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생각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분명히 한번 주가가 미친듯이 불을 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주의를 하면서 각도가 완전 90도로 갈 때 이거는 이제 내가 슬슬 매도해야겠다.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죠? 고점에서 이렇게 멀쩡히 가던 주가가 갑자기 시가가 이렇게 이탈해서 긴 꼬리가 달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척 하다가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린 다음에 121선 부근에서 한번 이런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고, 21선과 61선을 올라타는 척 했지만 한 번 더 무너뜨리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쌍바닥으로 한번 매수 타점을 안내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시면 신성이라고 이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한테 제가 12월 15일 금요일날 트레이더K 유튜브 종목이라고 해서 신성델타테크를 32,500원 이하로 매수해보셔라 라고 제가 오전 8시 11분에 안내를 드렸는데, 안내드린 12월 15일 금요일이 언제냐면은 이날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 캔들에서 제가 매수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고, 그 이후로 쭉 끌고 오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문자로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4674 9671번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큰 상승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게 세력이 계속적으로 야바위 치는 전문 야바위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를 핸들링 하면서 뉴스를 계속 내보내면서 이게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내보내면서 주가를 드리블 할 건데, 이런 구간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4674에 9671번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문자로 매수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도 제가 매수 타점으로 안내를 한번 드렸죠. 이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 여기까지 해서 문자 주셨던 분들,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대응방으로 입장하신 분들을 2월 7일날 제가 매수 타점으로 안내를 한번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캔들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고점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겁이 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솟기 전에 딱 시초가에 들어가시라고 2월 7일이죠. 보시다시피 2월 7일 시초가에 들어가시라고 2월 7일날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를 한번 드렸는데요. 쭉 내려보면 원래는 시초가 단타 안내만 좀 드리려고 했는데, 도무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신성델타테크가 오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제가 예상하여, 여기 보시면은 신성델타테크 2월 5일 고점 부근에서 시작합니다. 이 2월 5일이 이때죠. 이때 고점 부근에서 시가가 시작하니까 시작하면서부터 쭉 꼬리까지 물린 사람들 물량 먹어 올리면서 쭉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항 부근에서 밀리는지 여부 지켜보고 추가 매수 타점 안내까지 드릴 테니까, 아직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시초가에 신성델타테크 비중의 절반을 진입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언제 보내드렸냐면 오전 8시 58분에 2월 7일날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렸고, 분봉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월 7일인데 시가에 제가 0.5% 구간에서 안내를 한번 드렸고, 시가에서 만약에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고가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한 18% 정도 수익권이고, 종가까지는 16%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 수익권인데,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도 제가 타점 안내를 드릴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대응방으로 들어오셔서 매도 안내, 매수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4674에
9671번으로 신성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성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 요 대응방으로 안내를 좀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성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 분석 내용을 좀 이어가 보면서 이렇게 좀 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매집이 굉장히 잘 된 종목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장된 이래로 이렇게 흘러오던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였냐면 6,930원이었습니다. 6,930원을 이 구간에서 뚫으면서 이런 식으로 올려치면서 역사적 신고가에서 매집을 끝내놨고, 그 이후로 재료를 붙여서 날아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확대해놓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려칠 때, 역사적 신고가를 올려칠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게 확인이 좀 되시죠. 그런 다음에 횡보할 때는 거래대금이 확 줄어든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올려칠 때 또다시 거래대금을 크게 발생시켰는데 다시 한번 횡보해서 그 구간까지, 요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는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 모습, 거래량이 안 나오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세력이 여기서 이전에 샀던 사람들 차익 실현 매물까지 전부 다 흡수를 했다. 대략적으로 2배의 가격에 차익 실현 매물까지 다 소화하면서 여기서 매집해놓고 흘렀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 오니까, 원래 개미가 여기서 많이 샀고 세력이 엑시트를 했으면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야 정상인데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랐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런 고점의 박스권 구간에서도 특징적이게 나가는 거래량이 없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2차 전지랑 로봇 관련해서 이미 매집을 끝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통통통 튀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매집을 끝내놓고 흘러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특이점을 발생시키면서 초전도 테마를 타서 미친듯이 날라갔다. 미친듯이 이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날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매집한 구간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데,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이런 매집 패턴과 유사한 차트 흐름을 가지는 매집 패턴을 보이는 종목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여기 개인 채널에다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종목 분석 영상을 하나 게재해놨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종목명이 바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신성 델타테크처럼 통통통 올려쳐놓고 매집하고 흘렀다가 다시 한번 슈팅 준비하는 이런 구간에서 제가 지금 특이점을 발견하고 여기다가 영상을 게재해놨는데, 제가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둘 겁니다, 여러분. 그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분석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새로 만든 신생 채널이다 보니까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이고요. 초전도체 후속 테마인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제가 3개 정도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전에 대장으로 움직였던 새 종목을 좀 분석해놨고,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성 델타테크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더 갈 거라고 보고요. 더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는 엑시트 할지 제가 분명히 영상 속에서도 힌트를 충분히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해서 최근에 고려제강이라든지, 고려제강도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많이 올랐고, 또 CCS 이렇게 많이 올랐고 상한가고, 이게 13%짜리 캔들이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신성 델타테크와 지금 흐름이 좀 비슷하죠. 요 구간이 지금 흐름이 비슷하죠, 신성 델타테크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초전도체 관련 테마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초전도체 이후로는 봐야 될 테마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양자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초전도체가 한번 움직이고 나서 양자 컴퓨터가 움직였었어요. 아시다시피 작년 8월입니다. 그게 초전도체가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테마가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초전도체가 개발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검증 이슈입니다. 그래서 검증 이슈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대감에 테마 순환매가 돌면서 한번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양자 컴퓨터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 중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특이점이 발생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특이점 구간에서 양자 컴퓨터를 매집해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종목을 하나 발굴해 왔는데, 이 종목이 뭐냐면 바로 이 종목인데, 상장된 이래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차트가 진행되다가 최근 고점을 연결한 요런 삼각수렴의 상단 부분을 최근 돌파한 후에 눌러주는 흐름으로,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좀 확인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수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확인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최근 양자 쪽 관련한 기사가 초전도체와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저희가 저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하고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 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양자 컴퓨터와 초전도체가 밀접한 테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양자 컴퓨터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테마가 같이 가는 것은 작년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우리가 종목을 매집해 나가야 된다. 어떤 종목으로? 특이점이 바닥에서 발견되고 나서 대세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전에 이런 구간에서 잡아가야지만이 이런 대세 상승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테마로 시장에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신성 델타테크처럼 큰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삼각 수렴의 형태로, 수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점점 변동폭을 줄여가면서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파동이 나올 때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긴 구간에서의 목표가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에 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목표 기간 적어서 한 분 한 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구간을 확대해 놓고 보시면 양봉으로 올려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은 확인이 되는데 이후로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긴 기간에 걸쳐 세력이 매집을 끝내놨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올려칠 때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충분히 이 구간이 고점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요 거래량에 비해서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1000만 주 정도가 유통 주식수인데 바닥에서 거래량을 회전시킨 게 4번 정도가 2000만 주 이상을 회전을 시키면서 철저한 매집 구간으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돌파하고 눌러주는 흐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가 초전도체와 엮여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해놓고 우리가 기사를 체크해가면서 슈팅 이전에 매집해놓고 들고 갈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고 300% 이상으로 보고 들고 갈 건데, 나중에 이미 이렇게 슈팅이 나온 이후로 고점에서 따라붙는 매매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흘러가던 주가에서 특이점이 발견되고 첫 상승 이전에 미리 저점에서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매집주로 진행한 종목들은 대시세가 나오기 이전에 저점에서 잡아서 큰 수익이 항상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에 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